생활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구술시험에서 총 4문제를 물어보고요. 규정 2문제, 지도 방법 2문제라고 공지되어 있지만 보디빌딩 3문제이고 나머지 한 문제는 생활체육, 노인, 유소년 문제인데요. 자세한 꿀팁 정보는 영상 진행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작년까지 출제된 문제를 포함해서 2022년 대비용으로 제작되었고요. 특별한 꿀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보실 내용이 완성되며 안 보면 후에 꿀팁 정보도 중간에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끝까지 보셔야 모두 알 수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사 시험 관련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요. 매년 시험 문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제작하고 있고 계속 추가 제작 예정입니다. 구술시험은 문제 은행 방식으로 똑같은 것이 반복 출제되지만 이것만 알면 안 되고요. 정말 중요한 사항은 뒤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보디빌딩 생활스포츠 지도사, 골프 생활스포츠 지도사 이성몽입니다. 질문이나 다른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본 영상에 달린 댓글에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본 영상을 다시 찾기 어렵거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다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시죠? 참고 자료를 외우기 쉽게 제 나름대로 다시 편집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설명 자료는 축약된 내용이므로 실전 구술시험에서는 생각나는 내용을 추가하여 답변하시면 더 좋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실 분은 지금 시간부터 반복해서 들으면 되는데요. 보디빌딩 구술시험 문제 시작합니다. 파트 1, 지금부터 문제는 응급처치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1-1, 응급처치 기본사항, 주의사항, 일반사항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환자의 의식 유무 확인 후 119에 신고하거나 한 사람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부탁한다. 2. 호흡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3. 부상이 있다면 라이시즈법을 실행한다. 4. 기도가 막혔다면 하임리히법을 실행한다. 5. 화상 시 해당 부위 옷을 제거하지 않는다. 라이시즈는 휴식, 얼음 찜질, 손상 부위에 대한 압박, 상처 부위를 높이는 1등의 응급처치법이고 하임리히법은 기도가 이물질로 막혔을 때의 응급처치법이에요. 문제 1-2,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119에 신고하거나 한 사람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부탁한다. 2. 호흡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행한다. 3. 여기서 혀가 말려있다면 혀를 펴준다. 4. 심정지 초기엔 심폐소생술과 흉부압박법의 효과가 비슷하니 바로 흉부압박법을 실행한다. 문제 1-3,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부상 정도를 확인하며 상태에 따라 119에 신고한다. 2. 체온 유지를 돕는다. 3. 지속적인 대화로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4. 기도 폐쇄일 경우 말할 수 있으면 기침, 말할 수 없으면 하임리히 법을 실행한다. 5. 골절 및 염좌상의 환자인 경우 라이시즈를 시행한다. 문제 1-4, 출혈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출혈 부위를 압박하고 드레싱한다. 2.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준다. 3. 2차 감염 및 쇼크를 막기 위해 붕대를 감는다. 문제 1-5, 흉부압박법, CPR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흉부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가며 실시하는데요. 최근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흉부압박은 1.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뗀다. 2.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3. 환자가 회복되거나 119가 올 때까지 지속한다. 문제 1-6, 심폐소생술의 4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먼저 흔들어 깨워봅니다. 2. 아무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합니다. 3. 가슴 한가운데를 강하고 빠르게 누릅니다. 4. 자동제 세동기가 있으면 사용합니다. 문제 1-7, 응급처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2. 심장마비 발생 시 온몸으로의 혈액순환이 중단되고 뇌는 4분 이상 지나면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 있기에 심폐소생술 등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3. 출혈의 경우에도 빠른 지혈이 많은 혈액의 손실을 막을 수 있어 중요하다. 문제 1-8, 골절상 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출제되지는 않았고 예전에 출제되었습니다. 골절 부위를 삼각건이나 부목으로 고정시키고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켜준다. 작년에 출제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파트 2, 지금부터 문제는 생리학, 호르몬 관련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반복해서 들으면서 암기해야 하고요. 이 부분만 지나면 다소 쉬운 내용이니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문제 2-1, 6대 영양소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3대 영양소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요. 2. 5대 영양소는 3대 영양소의 비타민, 무기질이 추가되고요. 3. 6대 영양소는 5대 영양소의 물이 추가됩니다. 문제 2-2,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는 성질로 비타민 C,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비타민 B 복합체는 비타민 B1에서 비타민 B9까지와 비타민 B12를 말합니다. 2.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나 유기용매에 녹는 비타민으로 과다 복용 시 몸 안에 축적되며 비타민 A, D, E, F, K가 있습니다. 문제 3. 적탄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무산소 운동을 할 경우 무산소 대사 과정인 해당 과정 중 젖산이 생기며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중 포도당이 초성포도당이 되고 초성포도당에서 젖산이라는 부산물이 생성되어 축적되게 됩니다. 문제 2-4.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무산소 운동이란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적 반응을 통해 ATP를 재합성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는 운동인데요. 짧은 시간 고강도 운동이며 크레아틴, 인산과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단거리 달리기, 역도, 웨이트 트레이닝 등이 있습니다. 2. 유산소 운동이란 산소를 이용하여 ATP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동을 말하며 지방을 주 연료로 사용합니다. 긴 시간 저강도 운동이 보통 유산소 운동이며 장거리 달리기, 사이클링 등이 있습니다. 문제 2-5. 에너지 대사 시스템 3가지, 즉 유산소와 무산소 시스템 체계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무산소성 과정인 ATP-PCR과 해당 과정, 유산소 과정 3가지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ATP-PCR 시스템은 크레아틴, 인산을 사용합니다. 그 이후엔 비교적 짧은 시간 운동 시 사용되는 해당 과정이 있는데 젖산이 생성된다 하여 젖산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유산소성 과정은 장기간 운동 시 포도당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크랩스 회로와 전자 전달계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문제 2-6.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동화작용은 근육 합성의 작용으로 저분자 무기물과 유기물이 고분자 화합물이 되는 과정이고 2. 이화작용은 근육 분해의 작용으로 고분자 화합물이 저분자 유기물과 무기물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문제 2-7. 단백질 섭취 시기, 운동 후 영양 섭취, 기회의 창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등 격렬한 활동 후 회복을 위해 영양을 빠르게 흡수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 시기를 기회의 창이라고 합니다.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더 동화작용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보통은 운동 후 30분 내를 말합니다. 문제 2-8. 운동 전 당 섭취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포도당이 움직임의 에너지원이 되어주며 근육 내의 글리코겐을 충분히 확보하여 육체적 활동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식 상태에서 운동을 할 경우 근육 글리코겐이 더 빨리 고갈되고 피로와 현기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2-9. ATP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아데노신서민산의 약자로 근육 수축, 신경세포에서 흥분의 전도, 물질 합성 등 살아있는 세포에서 다양한 생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모든 에너지 대사 과정은 ATP를 생산하여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문제 2-10. 카보 로딩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ATP로 변환되어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글리코겐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체내 글리코겐의 양을 늘려 보디빌딩, 마라톤 등의 시합을 대비하는 방법이며 탄수화물을 최대한 고갈시킨 후 시합 가까이 와서 탄수화물의 양을 폭발적으로 늘림으로써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문제 2-11. 비카정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비카는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하며 필수 아미노산으로 류신, 이소류신, 발린 총 3가지로 이루어진 아미노산인데요. 비카는 근육 분해 억제, 면역력의 증대, 피로회복, 지방의 분해, 지구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으며 몸이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문제 2-12.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포화지방은 붉은 고기, 마요네즈의 많음, 고온에서 응고가 잘 되고 과다 섭취 시 LDL의 함량을 높여 심혈관 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2. 불포화지방은 견과류에 많으며 응고가 잘 안됩니다. LDL 수치를 떨어뜨려 혈액순환을 돕고 체내 축적이 잘 안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 2-13. 지방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에너지를 내는 주요 물질이며 유산소성 운동에서 주 원료로 사용되며 또한 장기를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 2-14. 콜레스테롤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콜레스테롤은 스테롤의 하나로서 모든 동물세포의 세포막에서 발견되는 지질이며 혈액을 통해 운반됩니다. HDL과 LDL이 있습니다. 2. HDL, 고밀도 지질 단백질로 LDL 콜레스테롤을 혈액에서 간으로 이동시켜 분해하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3. LDL, 저밀도 지질 단백질로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 혈관벽에 축적되어 혈관이 좁아지거나 뻣뻣해집니다. 이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2-15. 수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혈액을 구성하는 중요 성분으로 영양소를 운반하고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며 체온 조절, 대사산물의 배설, 감각 기능 유지의 기능을 합니다. 문제 2-16. 탈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두통이, 집중력 약화와 피로 3. 변비 4. 소변의 양 감소와 색깔 변화 5. 백터럴 구강 악취 6. 구강 건조증 등이 있습니다. 문제 2-17.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자율신경계통을 이루는 원심성 말초신경계통으로 교감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길항작용을 합니다. 1. 교감신경 흥분, 심맥박, 혈압이 증가되며 소화가 억제되어 긴장된 상태가 되며 2. 부교감신경 흥분, 심맥박, 혈압이 감소되고 소화가 촉진되는 등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문제 2-18. 체력의 구분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행동체력은 행동에 쓰이는 체력으로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신체 조상 등이 있으며 2. 방위체력은 생리적인 부분을 견디는 체력으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거나 질병, 정신적 변화 등을 견디는 체력입니다. 작년에 출제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파트 3. 지금부터 문제는 보디빌딩 경기 규정 및 운영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3-1. 보디빌딩 남녀 복장 규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남자 보디빌딩과 클래식은 트렁크, 피지크는 반바지를 입습니다. 트렁크는 대둔근의 3/4를 가리고 전면을 덮으며 측면인 1cm 이상이어야 합니다. 패딩을 넣어선 안 됩니다. 결혼 반지를 제외한 액세서리와 소품을 금지합니다. 2. 여자 피지크와 보디 피트니스는 대둔근의 1/2를 가리는 비키니를 입으며 피지크는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비키니 시합은 대둔근의 1/3 이상을 가리는 비키니를 입고 비키니와 보디 피트니스는 힐을 신습니다. 비키니는 공통적으로 투명하지 않아야 하며 색상섬 유질감 등은 재량입니다. 전면을 가려야 하며 끈으로 된 비키니는 금지합니다. 장신구는 결혼반지 팔찌 귀걸이만 가능합니다. 문제 3-2. 피지크 남자 복장 규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투명치 않은 단정한 반바지. 반바지는 슬개골 위쪽 아래까지 길이. 제조사 로고는 가능하나 스폰서 로고는 안 된다. 패드를 넣어선 안 된다. 달라붙지 않지만 신축성은 좋은 반바지. 색상, 섬유, 패턴은 자유이나 문자, 볼록한 장식은 안 된다. 문제 3-3. 심판원의 의무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하며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판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집된 관련 회의에 참가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에 참가치 않고 심사를 감시 감독합니다. 문제 3-4. 심판원의 주의사항 3가지 이상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공정해야 하며 2. 다른 심판원의 판정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됩니다. 3. 경기 중 다른 심판원과 얘기할 수 없으며 4. 참가 선수를 지도해선 안 됩니다. 5. 심사 전이나 심사하는 동안 알코올을 섭취할 수 없으며 6. 선수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경기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도 안 됩니다. 문제 3-5. 도핑관리 11단계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검사 대상자 선정 2. 선수 통지 3. 도핑관리실로 이동 4. 시료 채취용품 5. 시료 제공 6. 시료 요양 7. 시료 나눠 담기 8. 시료 봉인 9. 비중 측정 10. 도핑검사서 작성 11. 시료 분석 문제 3-6. 도핑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 약물, 그 대사 물질 또는 표지제가 존재하는 경우 2. 선수의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3. 시료 채취 제공의 회피, 거부 또는 실패 4. 소재지 정보 실패 5. 도핑관리 과정의 특정 부분에 대한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의 시도 6.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 7.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의 시도 8. 경기기간 중에 선수에게 금지 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또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 금지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경기기간 외 투여 또는 투여 시도 9. 공모 10. 금지된 연루 문제 3-7. 도핑 면책 방법 3가지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금지약물 및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경우 2. 금지약물 및 방법이 건강회복 외에 경기력 향상 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 3. 금지약물 및 방법의 사용 외에 다른 합당한 대체 필요가 없는 경우 4. 치료 목적 사용 면책에 허가 없이 사용된 금지약물 및 방법으로 인한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니어야 함. 문제 3-8. 컬러링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지워질 수 있는 탄 및 브론저를 사용해선 안 되며 지워질 경우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광택, 광채, 윤이 나는 펄을 사용해선 안 되며 적당한 발효일이나 보습제는 가능하나 과도한 오일은 금지됩니다. 예선 24시간 전에 사용된 인공착색이나 셀프 태닝 제품은 허용됩니다. 선수의 복장이 규정 및 미적 기준에 맞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시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제 3-9. 보디빌딩의 효과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근육량 증가로 인한 아름다운 몸으로 자신감이 상승될 수 있으며 체력, 근력, 심폐기능이 강화되고 체지방이 제거되어 성인병을 예방하며 가동 범위 확보로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문제 3-10 여자 피지크 감점 요인 또는 심사 규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근육 스타일, 혈관 및 근육의 선명도가 여자 보디빌딩 선수와 비슷할 만큼 과하다면 감점합니다. 반대로 너무 말라도 안 되며 셀룰라이트가 없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근육의 발달, 비율, 대칭, 균형 및 피부색에 대한 전반적인 체력을 평가합니다. 3라운드 결선에선 스타일, 우아함, 개성, 탄탄함, 전반적인 안무 과정을 평가합니다. 작년에 출제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파트 4, 지금부터 문제는 트레이닝 일반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4-1, 준비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혈액순환으로 체온 상승시켜 운동하기 좋은 몸 상태를 만든다. 2. 근육을 늘려 가동 범위를 높여 유연성 향상시킨다. 3. 이는 부상을 방지하고 운동 수행 능력을 원활하게 한다. 문제 4-2,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준비 운동으로서는 웜업 기능으로 부상을 방지하고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함이며 정치 운동으로서는 적상과 같은 부상물을 처리하고 훈련으로 인한 근육 경직을 중화해준다. 문제 4-3, 스트레칭 의미와 효과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스트레칭이란 근육, 힘줄, 관절 등을 펴주는 일을 말하며 긴장된 근육을 이완하고 가동 범위를 늘려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운동 전 웜업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부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 4-4, 운동장애의 원인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준비 운동 부족, 무리한 운동, 부주의 지나친 긴장, 체력 부족, 보호 장구 미착용 등. 문제 4-5, 트레이닝의 원리 5가지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과부하의 원리. 일상적인 부하 이상의 자극을 가하여 운동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2. 점진성의 원리. 운동의 양과 강도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3. 반복성의 원리.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운동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4. 개별성의 원리. 개개인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트레이닝하는 것입니다. 5. 특이성의 원리. 운동 효과가 운동 중 사용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그에 맞게 운동한 경우 다른 기능이 아닌 정확히 훈련한 부분에 효과가 난다는 뜻입니다. 심폐기능 향상을 위해 MHR 70에서 80%의 유산소 운동을 하여 목표를 이루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6. 특수성의 원리. 특정 운동 종목 향상을 위해 트레이닝법을 특수하게 구상하는 법입니다. 타격 선수의 경우 미는 동작의 벤치프레스 등을 주로 하며 유술 선수의 경우 로우 등 당기는 동작을 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의식성의 원리. 훈련 전반에 걸친 과정을 숙지하여 운동하는 동안 목표를 인지하고 의식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법입니다. 문제 4-6,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근육량 증가로 인한 아름다운 몸으로 자신감이 상승될 수 있으며 체력, 근력, 심폐기능이 강화되고 체지방이 제거되어 성인병을 예방하며 가동 범위 확보로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문제 4-7, 지연성 근육통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운동 2에서 3일 후 발생하는 근육통으로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운동으로 인해 근섬유에 난 상처와 저탄의 축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충분한 준비, 정리 운동과 휴식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문제 4-8, 기초대사량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량을 말합니다. 특별한 활동 없이도 저절로 소비되는 칼로리이며 성인 평균은 1일 1440kcal입니다. 문제 4-9, 스포츠 심장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운동으로 단련된 심장을 말하며 이를 박출량이 커서 적은 박동수에도 에너지 전달이 잘 되는 심장을 말한다. 마라톤, 사이클 종목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작년에 출제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파트 5, 지금부터 문제는 웨이트 트레이닝 기초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5-1, 펌핑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해당 근육으로 혈액이 몰려 근육이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문제 5-2, 로책 상태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최대 근력을 발휘할 때 로책 상태가 일어난다. 인후를 막고 숨을 외부로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근육이 강하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 5-3, 머신과 프리웨이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프리웨이트는 하나의 장비로 여러 운동을 할 수 있어 가성비가 좋으며 복합 관절 운동을 할 수 있고 가동 범위, 각도 등을 조절하기 좋다. 스스로 자세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있으며 무게 조절이 번거롭다. 2. 머신은 무게 조절이 쉬우며 부상의 위험이 적고 근육의 고립에 용이하다. 사용법도 프리웨이트에 비해 쉽다. 하지만 개개인에 맞춰 각도 등을 조절하기 어려우며 한 기구당 여러 운동을 할 수 없기에 가성비가 좋지 않다. 문제 5-4, 불수의 근과 수의 근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불수의근은 직접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을 말하며 심장근과 내장근이 있다. 2. 수의근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뜻하며 골격근이 해당된다. 문제 5-5. 골격근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수의근이며 가로무늬근입니다. 뼈에 붙어 동작을 만들어내며 자세를 유지시킵니다. 내장을 보호하며 내장의 출입구가 되어주고 비뇨기의 배변 조절합니다. 근수축에 발생하는 열로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 5-6. 속근섬유와 지근섬유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속근섬유는 모세혈관 밀도가 낮고 마요글로빈이 적어 하얀색을 띠어 백근이라고도 한다. 장력이 크지만 피로 회복이 느려 짧은 시간 고강도 운동에 주로 쓰인다. 역도 무산소 근력 운동에 적당합니다. 2. 지근섬유는 모세혈관 밀도가 높고 마요글로빈이 많아 붉은색을 띠어 적근이라고도 한다. 장력이 낮지만 피로 회복이 잘 되어 장시간 저강도 운동에 주로 쓰인다. 마라톤, 사이클링 등 근지구력 운동에 적당합니다. 문제 5-7. 단축성 수축신 장성 수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둘 다 등정성 수축으로 1. 단축성 수축은 근육이 짧아지며 발생하는 수축인데요. 턱걸이에서 올라가는 동작일 때 이두근에서 발생하는 수축이 대표적이고요. 2. 신장성 수축은 근육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수축이며 턱걸이에서 내려가는 동작일 때 이두근에서 발생하는 수축이 대표적입니다. 문제 5-8. 원RM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최대 근력으로 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중량이며 근력 측정의 지표가 됩니다. 즉, 한 번의 근 수축으로 낼 수 있는 최대 근력을 말하며 원리피티션 맥시멈의 약자입니다. 문제 5-9. 무산소성의 역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더 이상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는 시점에서의 산소 섭취량, 즉 최대 산소 섭취량을 무산소성의 역치라고 합니다. 2. 또는 무산소성 역치는 일정한 운동 강도 이상에서는 유산소성 대사 과정에 의해 무산소성 대사 과정을 통해서도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부산물인 자산이 축적되기 시작하며 이산화탄소의 생산이 증가됨으로써 이의 배출을 위해 환기량이 과도하게 증가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의 강도 또는 산소 소비량을 무산소성 역치라고 합니다. 문제 5-10. 단순관절과 복합관절 운동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단순 관절 운동은 하나의 관절만을 사용하는 운동으로서 여러 근육이 동원되지 않는 반면 2. 복합 관절 운동은 하나 이상의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여러 근육을 사용합니다. 단순 관절 운동은 레그 익스텐션, 복합 관절 운동에는 스쿼트가 있습니다. 문제 5-11. 데피니션과 세퍼레이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데피니션, 근육의 선명도를 말하며 근육을 충분히 키우고 체지방을 줄이면 선명해집니다. 수분 조절과 카보로딩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퍼레이션, 삼각근, 상엄 이두근, 상엄 삼두근, 승모근 등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근육과 근육의 경계선입니다. 문제 5-12. 초과 회복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현재의 체력을 넘어서는 고강도의 훈련을 한 후 충분한 휴식과 영양 보충이 이루어지면 더 향상된 체력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 5-13. 상급자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주기와 훈련으로 항상성에 저항하여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거나 초웨이더의 훈련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강도의 훈련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강제 반복 등이 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5-14. 초보자의 운동 지도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점진적과 부하, 피라미드법, 분할 훈련법 등으로 안전하게 운동 프로그램 참여시킵니다. 정확한 자세, 지도로 부상을 예방합니다. 작년에 출제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파트 6. 지금부터 문제는 웨이트 트레이닝 실전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6-1 세트와 랩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세트. 세트는 실패 지점까지 운동을 여러 번 한 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운동을 반복할 때 그 반복한 횟수를 말합니다. 2. 랩은 세트 안에서 한 운동의 횟수를 말합니다. 문제 6-2 피라미드 세트, 디센딩 세트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피라미드 세트는 무게를 늘려가며 횟수는 줄여가는 방법입니다. 워밍업 효과가 있지만 최대 근력 지점에서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디센딩 세트는 역 피라미드 세트라고도 하며 점점 무게를 낮춰가는 방법입니다. 가장 강한 시점에 최대 중량을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부상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 6-3 트라이 세트 자이언트 세트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트라이 세트는 한 부위의 3가지 운동을 휴식 없이 바로 실시하고 2. 자이언트 세트는 4가지 이상의 운동을 한 셋로 묶어서 쉬지 않고 연속으로 실시합니다. 문제 6-4 근육 운동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운동 루틴, 무게, 세트 수, 휴식 시간, 반복 수 등을 바꿔 인체를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해주는 방식이다.
같은 운동 방식으로 몸이 적응하여 자극이 오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6-5 분할 훈련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날짜에 따라 부위를 나눠서 운동하는 방법으로 2분할이라면 몸의 부위를 둘로 나누고 5분할이라면 5부위를 날짜별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한편 2중 분할, 3중 분할의 경우엔 하루에 2번, 3번에 나눠서 운동을 진행하는 걸 말합니다. 문제 6-6 슈퍼세트와 컴파운드 세트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슈퍼세트, 주동근과 기량근의 운동을 휴식 없이 이어서 진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바벨 컬 후 트라이섹스 익스텐션을 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2. 컴파운드 세트, 한 부위의 두 가지 운동을 휴식 없이 바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벤치프레스 후 덤벨 플라이를 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6-7 치팅과 스트레이팅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치팅은 더 이상 반복이 힘들 때 반동을 이용하여 2에서 3회 실시하는 것이며 2. 스트레이팅은 반동 없이 정확한 자세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문제 6-8 치팅과 스플릿 원리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치팅은 더 이상 반복이 힘들 때 반동을 이용하여 2에서 3회 실시하는 것이며 2. 스플릿 원리는 분할법을 스플릿이라 하며 몸의 부위에 따라 나눠 운동하는 것을 말하고 더블 스플릿은 이중 분할법이라 하여 하루에 2번 운동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6-9 근우선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운동 시작할 때나 힘이 가장 충만한 때 약점 부위를 먼저 훈련하는 것입니다. 문제 6-10 선피로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본 운동 전 주동근에 대해 먼저 피로를 주는 훈련법으로 다관절 운동 시 다른 근육이 먼저 지쳐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 사용합니다. 문제 6-11 체질량 지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보통 비만인지 알 수 있는 기준표로 알려진 비미 방식이 일반적인 진단 방법으로 사용되며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근육량이 많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에겐 부적합한 지수입니다. KGM2 문제 6-12 서킷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회로 훈련법이라고 하며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일정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실시하는 트레이닝입니다. 모든 운동을 종료한 시점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같은 운동을 2세트 이상 반복합니다.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 6-13 광배근 발달 운동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풀업, 레이플 다운, 암풀 다운, 바벨 로우, 덤벨 로우가 있습니다. 문제 6-14 그립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오버핸드 그립, 언더핸드 그립, 패러럴 그립 또는 뉴트럴 그립, 얼터네이트 그립 또는 리버스 그립, 훅 그립, 선매스 그립, 스탠다드 그립, 와이드 그립, 클로즈 그립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출제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파트 7 지금부터 문제는 운동 참여자의 특징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7-1 체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외배역은 마르고 팔다리가 긴 체형으로 신진대사가 빨라 체중 증가가 어렵고 근육이 잘 붙지 않습니다. 2. 중배역은 탄탄하고 골격근 발달된 체형으로 근육 발달이 빠른 체형입니다. 3. 내배역은 팔다리가 짧고 쉽게 살찌는 체형입니다. 이 부분은 유소년과 노인 종목 관련 문제가 많은데요. 작년에 출제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파트 8 지금부터 문제는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8-1 스포츠 폭력 예방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폭력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아놓는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인격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개인의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강제 조정하지 않는다. 4. 모든 1인 선후배 협동하며 공동생활 규칙을 지킨다. 문제 8-2 스포츠 성폭력 예방법 5가지 이상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성적 굴욕감, 성적 수치심을 주면 안 된다. 2. 신체 접촉 시 반드시 동의를 구한다. 3. 친밀감 표현으로 신체 접촉 금지. 4. 신체를 접촉할 기술 지도 시 사전동의 구하기. 5. 상담은 공적인 장소에서 하기. 6. 음담 배설 금지. 문제 8-3 스포츠 폭력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스포츠 영역에서 스포츠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문제 8-4 스포츠 성폭력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스포츠 성폭력은 힘과 지위의 차이를 이용해 상대방이 원치 않은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문제 8-5 성추행, 성폭행, 강제추행, 성희롱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성폭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가늠한 행위이고 2. 성추행, 성적인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어나는 가늠 이외의 성적 가해 행위이며
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사람에게 성적으로 가해하는 행위이고 4. 성희롱 성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 기타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 8-6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말하며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 8-7 성그루밍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하는 언어적, 신체적 성적 착취입니다. 문제 8-8 스포츠 성폭력 일어난 후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다른 사람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때 성폭력임을 알리고 즉시 그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2. 가능한 성폭력 피해 상황을 즉시 벗어나도록 한다. 3.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 사실을 숨김없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 권익센터, 학교장, 지도자, 부모 혹은 상담교사, 수사기관, 관련 기관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린다. 4. 다른 사람의 성폭력 피해를 목격한 경우에도 대한체육회 스포츠인 권익센터, 학교장, 지도자, 부모 혹은 상담교사, 수사기관, 관련 기관 등 믿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관련 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5. 피해를 입은 사람은 증거를 보존해야 하고 피해 사실을 기록한다. 6.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재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기타 추가 자료도 있는데요. 나머지 문제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파트 9. 지금부터 문제는 최근에 자주 출제된 문제입니다. 문제 9-1 보디빌딩 경기인 등록기간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경기인 등록기간은 상반기 4월 10일까지, 하반기 추가 등록은 7월 10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시민선수, 신설팀 동호인 선수, 지도자 및 심판은 수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제 9-2 AED 심장 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전원을 켠다.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전기 충격 순서로 음성으로 절제 안내되며 119 올 때까지 반복 수행합니다. 문제 9-3 다음 중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인정은 언제 어느 장소에서 되었나요? 2005년 중국 상하이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비슷한 유형 같이 정리해볼까요? 여자 보디빌딩 승인은 1982년 벨기에 브위헤에서 인정받았지만 2013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승인 취소하면서 여자 피지크로 대체 승인되었습니다. 여자와 남자 모두 피지크 공식 인정 연도는 2012년 에콰도르 과야킬입니다. 여자 보디 피트니스는 2002년 이집트 카이로, 여자 비키니 피트니스는 2010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입니다. 남자 보디빌딩은 1970년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은 2005년 중국 상하이입니다. 문제 9-4 심판위원회 규정 중 국내 심판 등급 심사 범위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국내 1급 심판은 전국 규모 대회, 지역 규모 대회 심사가 모두 가능하고 국내 2급 심판은 지역 규모 대회만 심사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제 심판은 세계대회, 전국대회 모두 심사 가능합니다. 문제 9-5 TUA 도핑 면책 절차 3가지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도핑검사서의 복용 약물 규제. 2. TUA 승인 여부, 명시. 3. 도핑검사관에게 TUA 판정서 제시입니다. 지금부터는 파트 1부터 파트 9까지 핵심 내용만 반복하여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요. 마지막에 반복 구간이 끝나면 추가 안내사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파트 1 지금부터 문제는 응급처치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1-1 응급처치 기본사항, 주의사항, 일반사항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환자의 의식 유무 확인 후 119에 신고하거나 한 사람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부탁한다. 2. 호흡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3. 부상이 있다면 라이시즈법을 실행한다. 4. 기도가 막혔다면 하임리히법을 실행한다. 5. 화상 시 해당 부위 옷을 제거하지 않는다. 라이시즈는 휴식, 얼음 찜질, 손상 부위에 대한 압박, 상처 부위를 높이는 1등의 응급처치법이고 하임리히법은 기도가 이물질로 막혔을 때의 응급처치법이에요. 문제 1-2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119에 신고하거나 한 사람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부탁한다. 2. 호흡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행한다. 3. 여기서 혀가 말려있다면 혀를 펴준다. 4. 심정지 초기엔 심폐소생술과 흉부압박법의 효과가 비슷하니 바로 흉부압박법을 실행한다. 문제 1-3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부상 정도를 확인하며 상태에 따라 119에 신고한다. 2. 체온 유지를 돕는다. 3. 지속적인 대화로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4. 기도 폐쇄일 경우 말할 수 있으면 기침, 말할 수 없으면 하임리히 법을 실행한다. 5. 골절 및 염좌상해 환자인 경우 라이시즈를 시행한다. 문제 1-4 출혈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출혈 부위를 압박하고 드레싱한다. 2.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준다. 3. 2차 감염 및 쇼크를 막기 위해 붕대를 감는다.
문제 1-5 흉부압박법 CPR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흉부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가며 실시하는데요. 최근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흉부압박은 1.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뗀다. 2.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3. 환자가 회복되거나 119가 올 때까지 지속한다. 문제 1-6 심폐소생술의 4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먼저 흔들어 깨워봅니다. 2. 아무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합니다. 3. 가슴 한가운데를 강하고 빠르게 누릅니다. 4. 자동제 쇠동기가 있으면 사용합니다. 문제 1-7 응급처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2. 심장마비 발생 시 온몸으로의 혈액순환이 중단되고 뇌는 4분 이상 지나면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 있기에 심폐소생술 등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3. 출혈의 경우에도 빠른 지혈이 많은 혈액의 손실을 막을 수 있어 중요하다. 문제 1-8 골절상 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출제되지는 않았고 예전에 출제되었습니다. 골절 부위를 삼각관이나 부목으로 고정시키고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켜준다. 작년에 출제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파트 2. 지금부터 문제는 생리학, 호르몬 관련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반복해서 들으면서 암기해야 하고요. 이 부분만 지나면 다소 쉬운 내용이니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문제 2-1 6대 영양소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3대 영양소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요. 2. 5대 영양소는 3대 영양소의 비타민, 무기질이 추가되고요. 3. 6대 영양소는 5대 영양소의 물이 추가됩니다. 문제 2-2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는 성질로 비타민C,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비타민 B 복합체는 비타민 B1에서 비타민 B9까지와 비타민 B12를 말합니다. 2.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나 유기용매에 녹는 비타민으로 과다 복용 시 몸 안에 축적되며 비타민 A, D, E, F, K가 있습니다. 문제 2-3 적산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무산소 운동을 할 경우 무산소 대사 과정인 해당 과정 중 젖산이 생기며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중 포도당이 초성포도당이 되고 초성포도당에서 젖산이라는 부산물이 생성되어 축적되게 됩니다. 문제 2-4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무산소 운동이란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적 반응을 통해 ATP를 재합성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는 운동인데요. 짧은 시간 고강도 운동이며 크레아틴 인산과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단거리 달리기, 역도, 웨이트 트레이닝 등이 있습니다. 2. 유산소 운동이란 산소를 이용하여 ATP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동을 말하며 지방을 주 연료로 사용합니다. 긴 시간 저강도 운동이 보통 유산소 운동이며 장거리 달리기, 사이클링 등이 있습니다. 문제 2-5 에너지 대사 시스템 3가지, 즉 유산소와 무산소 시스템 체계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무산소성 과정인 ATP-PCR과 해당 과정, 유산소 과정 3가지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ATP-PCR 시스템은 크레아틴 인산을 사용합니다. 그 이후엔 비교적 짧은 시간 운동 시 사용되는 해당 과정이 있는데 젖산이 생성된다 하여 젖산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유산소성 과정은 장기간 운동 시 포도당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크랩스 회로와 전자 전달계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문제 2-6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동화작용은 근육 합성의 작용으로 저분자 무기물과 유기물이 고분자 화합물이 되는 과정이고 2. 이화작용은 근육 분해의 작용으로 고분자 화합물이 저분자 유기물과 무기물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문제 2-7 단백질 섭취 시기, 운동 후 영양 섭취, 기회의 창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등 격렬한 활동 후 회복을 위해 영양을 빠르게 흡수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 시기를 기회의 창이라고 합니다.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더 동화작용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보통은 운동 후 30분 내를 말합니다. 문제 2-8 운동 전 당 섭취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포도당이 움직임의 에너지원이 되어주며 근육 내의 글리코겐을 충분히 확보하여 육체적 활동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식 상태에서 운동을 할 경우 근육 글리코겐이 더 빨리 고갈되고 피로와 현기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2-9 ATP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아데노신서민산의 약자로 근육 수축, 신경세포에서 흥분의 전도, 물질 합성 등 살아있는 세포에서 다양한 생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모든 에너지 대사 과정은 ATP를 생산하여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문제 2-10 카보 로딩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ATP로 변환되어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글리코겐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체내 글리코겐의 양을 늘려 보디빌딩, 마라톤 등의 시합을 대비하는 방법이며 탄수화물을 최대한 고갈시킨 후 시합 가까이 와서 탄수화물의 양을 폭발적으로 늘림으로써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문제 2-11 비카정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비카는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하며 필수 아미노산으로 류신, 이소류신, 발린 총 3가지로 이루어진 아미노산인데요. 비카는 근육 분해 억제, 면역력의 증대, 피로회복, 지방의 분해, 지구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으며 몸이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문제 2-12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포화지방은 붉은 고기, 마요네즈의 많음, 고온에서 응고가 잘 되고 과다 섭취 시 LDL의 함량을 높여 심혈관 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2. 불포화지방은 견과류에 많으며 응고가 잘 안됩니다. LDL 수치를 떨어뜨려 혈액순환을 돕고 체내 축적이 잘 안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 2-13 지방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에너지를 내는 주요 물질이며 유산소상 운동에서 주 원료로 사용되며 또한 장기를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 2-14 콜레스테롤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콜레스테롤은 스테롤의 하나로서 모든 동물세포의 세포막에서 발견되는 지질이며 혈액을 통해 운반됩니다. HDL과 LDL이 있습니다. 2. HDL, 고밀도 지질 단백질로 LDL 콜레스테롤을 혈액에서 간으로 이동시켜 분해하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3. LDL, 저밀도 지질 단백질로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 혈관벽에 축적되어 혈관이 좁아지거나 뻣뻣해집니다. 이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2-15 수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혈액을 구성하는 중요 성분으로 영양소를 운반하고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며 체온 조절, 대사산물의 배설, 감각 기능 유지의 기능을 합니다. 문제 2-16 탈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두통이, 집중력 약화와 피로 3. 변비 4. 소변의 양 감소와 색깔 변화 5. 백터널 구강 악취 6. 구강 건조증 등이 있습니다. 문제 2-17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자율신경계통을 이루는 원심성 말초신경계통으로 교감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길항작용을 합니다. 1. 교감신경 흥분, 심맥박, 혈압이 증가되며 소화가 억제되어 긴장된 상태가 되며 2. 부교감신경 흥분, 심맥박, 혈압이 감소되고 소화가 촉진되는 등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문제 2-18 체력의 구분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행동체력은 행동에 쓰이는 체력으로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신체 조상 등이 있으며 2. 방위체력은 생리적인 부분을 견디는 체력으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거나 질병, 정신적 변화 등을 견디는 체력입니다. 작년에 출제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파트 3 지금부터 문제는 보디빌딩 경기 규정 및 운영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3-1 보디빌딩 남녀 복장 규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남자 보디빌딩과 클래식은 트렁크, 피지크는 반바지를 입습니다. 트렁크는 대둔근의 3/4를 가리고 전면을 덮으며 측면인 1cm 이상이어야 합니다. 패딩을 넣어선 안됩니다. 결혼 반지를 제외한 액세서리와 소품을 금지합니다. 2. 여자 피지크와 보디 피트니스는 대둔근의 1/2를 가리는 비키니를 입으며 피지크는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비키니 시합은 대둔근의 1/3 이상을 가리는 비키니를 입고 비키니와 보디 피트니스는 힐을 신습니다. 비키니는 공통적으로 투명하지 않아야 하며 색상섬 유질감 등은 재량입니다. 전면을 가려야 하며 끈으로 된 비키니는 금지합니다. 장신구는 결혼반지 팔찌 귀걸이만 가능합니다. 문제 3-2 피지크 남자 복장 규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투명치 않은 단정한 반바지 반바지는 슬개골 위쪽 아래까지 길이 제조사 로고는 가능하나 스폰서 로고는 안된다. 패드를 넣어선 안된다. 달라붙지 않지만 신축성은 좋은 반바지 색상, 섬유, 패턴은 자유이나 문자, 볼록한 장식은 안된다. 문제 3-3 심판원의 의무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하며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판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집된 관련 회의에 참가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에 참가치 않고 심사를 감시 감독합니다. 문제 3-4 심판원의 주의사항 3가지 이상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공정해야 하며 2. 다른 심판원의 판정에 영향을 주어선 안됩니다. 3. 경기 중 다른 심판원과 얘기할 수 없으며 4. 참가 선수를 지도해선 안됩니다. 5. 심사 전이나 심사하는 동안 알코올을 섭취할 수 없으며 6. 선수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경기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도 안됩니다. 문제 3-5 도핑관리 11단계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검사 대상자 선정 2. 선수 통지
3. 도핑관리실로 이동. 4. 시료 채취용품. 5. 시료 제공. 6. 시료 요양. 7. 시료 나눠 담기. 8. 시료 봉인. 9. 비중 측정. 10. 도핑 검사서 작성. 11. 시료 분석. 문제 3-6 도핑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 약물, 그 대사 물질 또는 표지제가 존재하는 경우. 2. 선수의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3. 시료 채취 제공의 회피, 거부 또는 실패. 4. 소재지 정보 실패. 5. 도핑 관리 과정의 특정 부분에 대한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의 시도. 6.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소지. 7.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의 시도. 8. 경기 기간 중에 선수에게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또는 선수에게 경기 기간 외 검사에서 금지되는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경기 기간 외 투여 또는 투여 시도. 9. 공모. 10. 금지된 연루. 문제 3-7 도핑 면책 방법 3가지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금지 약물 및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경우. 2. 금지 약물 및 방법이 건강 회복 외에 경기력 향상 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 3. 금지 약물 및 방법의 사용 외에 다른 합당한 대책 필요가 없는 경우. 4. 치료 목적 사용 면책에 허가 없이 사용된 금지 약물 및 방법으로 인한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니어야 함. 문제 3-8 컬러링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지워질 수 있는 탄 및 브론저를 사용해선 안 되며 지워질 경우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광택, 광채, 윤이 나는 펄을 사용해선 안 되며 적당한 발효일이나 보습제는 가능하나 과도한 오일은 금지됩니다. 예선 24시간 전에 사용된 인공착색이나 셀프 태닝 제품은 허용됩니다. 선수의 복장이 규정 및 미적 기준에 맞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시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제 3-9 보디빌딩의 효과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근육량 증가로 인한 아름다운 몸으로 자신감이 상승될 수 있으며 체력, 근력, 심폐기능이 강화되고 체지방이 제거되어 성인병을 예방하며 가동 범위 확보로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문제 3-10 여자 피지크 감점 요인 또는 심사 규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근육 스타일, 혈관 및 근육의 선명도가 여자 보디빌딩 선수와 비슷할 만큼 과하다면 감점합니다. 반대로 너무 말라도 안 되며 셀룰라이트가 없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근육의 발달, 비율, 대칭, 균형 및 피부색에 대한 전반적인 체력을 평가합니다. 3라운드 결선에선 스타일, 우아함, 개성, 탄탄함, 전반적인 안무 과정을 평가합니다. 작년에 출제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파트 4, 지금부터 문제는 트레이닝 일반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4-1 준비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혈액순환으로 체온 상승시켜 운동하기 좋은 몸 상태를 만든다. 2. 근육을 늘려 가동 범위를 높여 유연성 향상시킨다. 3. 이는 부상을 방지하고 운동 수행 능력을 원활하게 한다. 문제 4-2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준비 운동으로서는 웜업 기능으로 부상을 방지하고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함이며 정치 운동으로서는 적상과 같은 부상물을 처리하고 훈련으로 인한 근육 경직을 중화해준다. 문제 4-3 스트레칭 의미와 효과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스트레칭이란 근육, 힘줄, 관절 등을 펴주는 일을 말하며 긴장된 근육을 이완하고 가동 범위를 늘려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운동 전 웜업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부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 4-4 운동상해의 원인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준비운동 부족, 무리한 운동, 부주의 지나친 긴장, 체력 부족, 보호장구 미착용 등. 문제 4-5 트레이닝의 원리 5가지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과부하의 원리. 일상적인 부하 이상의 자극을 가하여 운동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2. 점진성의 원리. 운동의 양과 강도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3. 반복성의 원리.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운동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4. 개별성의 원리. 개개인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트레이닝하는 것입니다. 5. 특이성의 원리. 운동 효과가 운동 중 사용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그에 맞게 운동한 경우 다른 기능이 아닌 정확히 훈련한 부분에 효과가 난다는 뜻입니다. 심폐기능 향상을 위해 MHR 70에서 80%의 유산소 운동을 하여 목표를 이루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6. 특수성의 원리. 특정 운동 종목 향상을 위해 트레이닝법을 특수하게 구상하는 법입니다. 타격 선수의 경우 미는 동작의 벤치프레스 등을 주로 하며 유술 선수의 경우 로우 등 당기는 동작을 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의식성의 원리. 훈련 전반에 걸친 과정을 숙지하여 운동하는 동안 목표를 인지하고 의식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법입니다. 문제 4-6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근육량 증가로 인한 아름다운 몸으로 자신감이 상승될 수 있으며 체력, 근력, 심폐기능이 강화되고 체지방이 제거되어 성인병을 예방하며 가동 범위 확보로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문제 4-7 지연성 근육통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운동 2에서 3일 후 발생하는 근육통으로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운동으로 인해 근섬유에 난 상처와 젖산의 축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충분한 준비, 정리, 운동과 휴식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문제 4-8 기초대사량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량을 말합니다. 특별한 활동 없이도 저절로 소비되는 칼로리이며 성인 평균은 1일 1440kcal입니다. 문제 4-9 스포츠 심장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운동으로 단련된 심장을 말하며 1회 박출량이 커서 적은 박동수에도 에너지 전달이 잘 되는 심장을 말한다. 마라톤, 사이클 종목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작년에 출제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파트 5 지금부터 문제는 웨이트 트레이닝 기초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5-1 펌핑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해당 근육으로 혈액이 몰려 근육이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문제 5-2 로 책 상태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최대 근력을 발휘할 때 로책 상태가 일어난다. 인후를 막고 숨을 외부로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근육이 강하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 5-3 머신과 프리웨이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프리웨이트는 하나의 장비로 여러 운동을 할 수 있어 가성비가 좋으며 복합 관절 운동을 할 수 있고 가동 범위, 각도 등을 조절하기 좋다. 스스로 자세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있으며 무게 조절이 번거롭다. 2. 머신은 무게 조절이 쉬우며 부상의 위험이 적고 근육의 고립에 용이하다. 사용법도 프리웨이트에 비해 쉽다. 하지만 개개인에 맞춰 각도 등을 조절하기 어려우며 한 기구당 여러 운동을 할 수 없기에 가성비가 좋지 않다. 문제 5-4 불수의근과 수의근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불수의근은 직접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을 말하며 심장근과 내장근이 있다. 2. 수의근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뜻하며 골격근이 해당된다. 문제 5-5 골격근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수의근이며 가로무늬근입니다. 뼈에 붙어 동작을 만들어내며 자세를 유지시킵니다. 내장을 보호하며 내장의 출입구가 되어주고 비뇨기의 배변 조절합니다. 근수축에 발생하는 열로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 5-6 속근섬유와 지근섬유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속근섬유는 모세혈관 밀도가 낮고 마요글로빈이 적어 하얀색을 띠어 백근이라고도 한다. 장력이 크지만 피로 회복이 느려 짧은 시간 고강도 운동에 주로 쓰인다. 역도 무산소 근력 운동에 적당합니다. 2. 지근섬유는 모세혈관 밀도가 높고 마요글로빈이 많아 붉은색을 띠어 적근이라고도 한다. 장력이 낮지만 피로 회복이 잘 되어 장시간 저강도 운동에 주로 쓰인다. 마라톤, 사이클링 등 근지구력 운동에 적당합니다. 문제 5-7 단축성 수축신 장성 수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둘 다 등정성 수축으로 1. 단축성 수축은 근육이 짧아지며 발생하는 수축인데요. 턱걸이에서 올라가는 동작일 때 이두근에서 발생하는 수축이 대표적이고요. 2. 신장성 수축은 근육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수축이며 턱걸이에서 내려가는 동작일 때 이두근에서 발생하는 수축이 대표적입니다. 문제 5-8 원RM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최대 근력으로 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중량이며 근력 측정의 지표가 됩니다. 즉, 한 번의 근 수축으로 낼 수 있는 최대 근력을 말하며 원리 피티션 맥시멈의 약자입니다. 문제 5-9 무산소성의 역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더 이상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는 시점에서의 산소 섭취량, 즉 최대 산소 섭취량을 무산소성의 역치라고 합니다. 2. 또는 무산소성 역치는 일정한 운동 강도 이상에서는 유산소성 대사 과정에 의해 무산소성 대사 과정을 통해서도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부산물인 자산이 축적되기 시작하며 이산화탄소의 생산이 증가됨으로써 이의 배출을 위해 환기량이 과도하게 증가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의 강도 또는 산소 소비량을 무산소성 역치라고 합니다. 문제 5-10 단순관절과 복합관절 운동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단순 관절 운동은 하나의 관절만을 사용하는 운동으로서 여러 근육이 동원되지 않는 반면 2. 복합 관절 운동은 하나 이상의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여러 근육을 사용합니다. 단순 관절 운동은 레그 익스텐션, 복합 관절 운동에는 스쿼트가 있습니다. 문제 5-11 데피니션과 세퍼레이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데피니션, 근육의 선명도를 말하며 근육을 충분히 키우고 체지방을 줄이면 선명해집니다. 수분 조절과 카보로딩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퍼레이션, 삼각근, 상엄 이두근, 상언 삼두근, 승모근 등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근육과 근육의 경계선입니다. 문제 5-12 초과 회복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현재 체력을 넘어서는 고강도의 훈련을 한 후 충분한 휴식과 영양 보충이 이루어지면 더 향상된 체력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 5-13 상급자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주기와 훈련으로 항상성에 저항하여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거나 투웨이더의 훈련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강도의 훈련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강제 반복 등이 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5-14 초보자의 운동 지도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점진적과 부하, 피라미드법, 분해 훈련법 등으로 안전하게 운동 프로그램 참여시킵니다. 정확한 자세, 지도로 부상을 예방합니다. 작년에 출제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파트 6 지금부터 문제는 웨이트 트레이닝 실전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6-1세트와 랩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세트는 실패 지점까지 운동을 여러 번 한 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운동을 반복할 때 그 반복한 횟수를 말합니다. 2. 랩은 세트 안에서 한 운동의 횟수를 말합니다. 문제 6-2 피라미드 세트, 디센딩 세트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피라미드 세트는 무게를 늘려가며 횟수는 줄여가는 방법입니다. 워밍업 효과가 있지만 최대 근력 지점에서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디센딩 세트는 역피라미드 세트라고도 하며 점점 무게를 낮춰가는 방법입니다. 가장 강한 시점에 최대 중량을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부상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 6-3 트라이 세트 자이언트 세트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트라이 세트는 한 부위의 3가지의 운동을 휴식 없이 바로 실시하고 2. 자이언트 세트는 4가지 이상의 운동을 한 셋로 묶어서 쉬지 않고 연속으로 실시합니다. 문제 6-4 근육 운동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운동 루틴, 무게, 세트수, 휴식시간, 반복수 등을 바꿔 인체를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해주는 방식이다. 같은 운동 방식으로 몸이 적응하여 자극이 오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6-5 분할 훈련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날짜에 따라 부위를 나눠서 운동하는 방법으로 2분할이라면 몸의 부위를 둘로 나누고 5분할이라면 5부위를 날짜별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한편 2중 분할, 3중 분할의 경우엔 하루에 2번, 3번에 나눠서 운동을 진행하는 걸 말합니다. 문제 6-6 슈퍼세트와 컴파운드 세트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슈퍼세트, 주동근과 기량근의 운동을 휴식 없이 이어서 진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바벨 컬 후 트라이섹스 익스텐션을 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2. 컴파운드 세트, 한 부위의 2가지의 운동을 휴식 없이 바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벤치프레스 후 덤벨 플라이를 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6-7 치팅과 스트레이팅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치팅은 더 이상 반복이 힘들 때 반동을 이용하여 2에서 3회 실시하는 것이며 2. 스트레이팅은 반동 없이 정확한 자세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문제 6-8 치팅과 스플릿 원리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치팅은 더 이상 반복이 힘들 때 반동을 이용하여 2에서 3회 실시하는 것이며 2. 스플릿 원리는 분할법을 스플릿이라 하며 몸의 부위에 따라 나눠 운동하는 것을 말하고 더블 스플릿은 이중 분할법이라 하여 하루에 2번 운동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6-9 근우선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운동 시작할 때나 힘이 가장 충만한 때 약점 부위를 먼저 훈련하는 것입니다. 문제 6-10 선피로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본 운동 전 주동근에 대해 먼저 피로를 주는 훈련법으로 다관절 운동 시 다른 근육이 먼저 지쳐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 사용합니다. 문제 6-11 체질량 지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보통 비만인지 알 수 있는 기준표로 알려진 비미 방식이 일반적인 진단 방법으로 사용되며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근육량이 많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에겐 부적합한 지수입니다. KGM2 문제 6-12 서킷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회로 훈련법이라고 하며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일정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실시하는 트레이닝입니다. 모든 운동을 종료한 시점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같은 운동을 2세트 이상 반복합니다.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 6-13 광배근 발달 운동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풀업, 레이플 다운, 암풀 다운, 바벨 로우, 덤벨 로우가 있습니다. 문제 6-14 그립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오버핸드 그립, 언더핸드 그립, 패러럴 그립 또는 뉴트럴 그립, 얼터네이트 그립 또는 리버스 그립, 훅 그립, 선매스 그립, 스탠다드 그립, 와이드 그립, 클로즈 그립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출제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파트 7. 지금부터 문제는 운동 참여자의 특징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7-1. 체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외배역은 마르고 팔다리가 긴 체형으로 신진대사가 빨라 체중 증가가 어렵고 근육이 잘 붙지 않습니다. 2. 중배역은 탄탄하고 골격근 발달된 체형으로 근육 발달이 빠른 체형입니다. 3. 내배역은 팔다리가 짧고 쉽게 살찌는 체형입니다. 이 부분은 유소년과 노인 종목 관련 문제가 많은데요. 작년에 출제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파트 8. 지금부터 문제는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8-1. 스포츠 폭력 예방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폭력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아놓는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인격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개인의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강제 조정하지 않는다. 4. 모든 1인 선후배 협동하며 공동생활 규칙을 지킨다. 문제 8-2. 스포츠 성폭력 예방법 5가지 이상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성적 굴욕감, 성적 수치심을 주면 안 된다. 2. 신체 접촉 시 반드시 동의를 구한다. 3. 친밀감 표현으로 신체 접촉 금지. 4. 신체를 접촉할 기술 지도 시 사전동의 구하기. 5. 상담은 공적인 장소에서 하기. 6. 음담 배설 금지. 문제 8-3. 스포츠 폭력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스포츠 영역에서 스포츠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문제 8-4. 스포츠 성폭력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스포츠 성폭력은 힘과 지위의 차이를 이용해 상대방이 원치 않은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문제 8-5. 성추행, 성폭행, 강제추행, 성희롱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매년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성폭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가늠한 행위이고 2. 성추행, 성적인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어나는 가늠 이외의 성적 가해 행위이며 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사람에게 성적으로 가해하는 행위이고 4. 성희롱, 성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 기타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 8-6.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말하며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 8-7. 성그루밍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하는 언어적, 신체적 성적 착취입니다. 문제 8-8. 스포츠 성폭력 일어난 후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다른 사람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때 성폭력임을 알리고 즉시 그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2. 가능한 성폭력 피해 상황을 즉시 벗어나도록 한다. 3.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 사실을 숨김없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 권익센터, 학교장, 지도자, 부모 혹은 상담교사, 수사기관, 관련 기관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린다. 4. 다른 사람의 성폭력 피해를 목격한 경우에도 대한체육회 스포츠인 권익센터, 학교장, 지도자, 부모 혹은 상담교사, 수사기관, 관련 기관 등 믿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관련 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5. 피해를 입은 사람은 증거를 보존해야 하고 피해 사실을 기록한다. 6.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재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기타 추가 자료도 있는데요. 나머지 문제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파트 9. 지금부터 문제는 최근에 자주 출제된 문제입니다. 문제 9-1. 보디빌딩 경기인 등록기간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경기인 등록기간은 상반기 4월 10일까지, 하반기 추가 등록은 7월 10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신인선수, 신설팀 동호인 선수, 지도자 및 심판은 수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제 9-2. AED 심장 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전원을 켠다.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전기 충격 순서로 음성으로 절제 안내되며 119 올 때까지 반복 수행합니다. 문제 9-3. 다음 중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인정은 언제, 어느 장소에서 되었나요? 2005년 중국 상하이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비슷한 유형 같이 정리해볼까요? 여자 보디빌딩 승인은 1982년 벨기에 브위헤에서 인정받았지만 2013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승인 취소하면서 여자 피지크로 대체 승인되었습니다. 여자와 남자 모두 피지크 공식 인정 연도는 2012년 에콰도르 과야킬입니다. 여자 보디 피트니스는 2002년 이집트 카이로, 여자 비키니 피트니스는 2010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입니다. 남자 보디빌딩은 1970년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은 2005년 중국 상하이입니다. 문제 9-4. 심판위원회 규정 중 국내 심판 등급 심사 범위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국내 1급 심판은 전국 규모 대회, 지역 규모 대회 심사가 모두 가능하고 국내 2급 심판은 지역 규모 대회만 심사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제심판은 세계대회, 전국대회 모두 심사 가능합니다. 문제 9-5 TUA 도핑 면책 절차 3가지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도핑검사서의 복용 약물 규제. 2. TUA 승인 여부, 명시. 3. 도핑검사관에게 TUA 판정서 제시입니다. 기타 추가 자료도 있는데요. 나머지 문제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보디빌딩 구술 3문제 외에 생활체육 관련 문제는 별도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 중인데요. 생활체육 관련 영상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링크 남겨놨으니 참고하시고요. 현재까지 작성된 내용이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은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새롭게 추가되는 문제는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현재 영상 첫 번째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야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구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